제주에서 철새가 잇따라 폐사해 당국이 AI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를 지나는 올레코스도 폐쇄됐습니다. 제주를 방문한 안철수 의원이 오는 3월에 신당을 창당하고 제주도지사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악산 일대에 중국 업체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AI가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죽은 오리가 잇따라 발견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를 지나는 올레코스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 구자읍 종달리 철새 도래지 부근 하천에서 청둥오리 1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곳에서 2km가량 떨어진 하도리 해안에서도 폐사한 흰뺨 검둥오리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청둥오리와 흰뺨 검둥오리는 제주를 많이 찾는 철새지만 집단 폐사는 이례적입니다. 철새 도래지에서는 독극물 말고 그냥 질병이나 일반 질병에 의해서 폐사한 경우가 하나 두 개씩 나타났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주도는 오리가 죽은 원인이 AI 감염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사체를 수거해 검역 당국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폐사한 오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갔다는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독극물에 의한 폐사와 AI 감염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견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함께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를 지나는 제주 지역 4군데 올레 코스도 잠정 폐쇄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를 방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습니다. 또 4.3 문제 해결에 나서고 독자적인 제주도지사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제주 4.3 평화공원. 안 의원은 자신과 4.3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추모 기념일 지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대선 때 사실 유일하게 제가 눈물을 흘렸던 곳이 이제 이곳 평화공원입니다. 그때 그 마음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뵙고.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추진위원회는 다음 달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 3월 말까지는 창당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정치, 생명과 평화의 시대, 한라에서 백두까지 민족 통일의 새 기운이 이곳 제주에서 활짝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국 17군데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낼 것이고 제주도지사 후보군도 이미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제주지사 후보 내야죠. 당연히 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으신 그런 좋은 후보도 몇 분 계십니다. 안철수 의원은 도내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시민 설명회를 열고 4.3 유족 회원들과 면담을 가지면서 신당 창당에 앞서 지역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김은남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은남 의원은 오늘 오전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정이 바로 서야 제주가 선다는 제주와 시대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도지사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어제 출마를 선언한 고희범 도당위원장이 자리를 함께했고 이석현 의원과 김동철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송악산 일대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중국 자본이 송악산 자락에 호텔과 리조트 등을 짓겠다고 나선 건데 오름과 주변 문화재들이 훼손될 우려가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정상의 이중 분화구와 함께 제주도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송악산. 지난해 일대 40만 제곱미터의 땅을 사들인 중국의 한 업체가 이곳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엔 콘도와 호텔, 풀빌라를 비롯해 상가 조성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름 훼손. 계획대로라면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송악산과 아로름 사면을 깎아야 합니다. 오름을 훼손하여 건축물을 짓는 최초의 계획이고 이후 개발 사업에서 오름 훼손을 막을 수 없게 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동식물 조사 등 초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 빠졌는데도 제주도가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계절 식생조사라든지 이 진지갱도의 정확한 분포, 그에 따른 또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냥 대충 날림으로 초안이 이제 돼 있습니다. 송악산 일제 진지동굴 위쪽 해안은 붕괴 위험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출입이 금지돼 있는데요. 환경단체들은 일대 공사가 진행될 경우 터파기 등에 따른 진동 때문에 추가 붕괴를 피할 수 없을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도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우리 자연이 훼손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 경관 그대로 유지됐으면 합니다. 지난 95년 유원지지구로 지정된 이후 국내 업체들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승인이 취소된 송악산 개발 사업. 개발과 보존, 관광 개발과 환경 훼손, 자본 유치와 경관 사유화 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젯밤부터 한라산 윗세오름에 22cm, 진달래밭에 2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천백도로와 516도로 등 중산간 도로의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3.4도, 서귀포 5.4, 고산 2.9도 등으로 평년보다 3에서 4도 낮았고 하루 종일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내려 체감온도를 끌어내렸습니다. 산간 지역에 5에서 10cm의 눈이 더 온 뒤 오늘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0도에서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 춥겠고 모레 오전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소형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한 명이 숨졌습니다. 중산간 도로는 내리막길이 많고 쉽게 얼어붙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찬현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심하게 찌그러진 채 처박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중산간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 옆 3m 아래로 추락해 운전자 65살 윤모 씨가 숨지고 57살 하모 여인이 크게 다쳤습니다. 소렌토 차량이 그 도로 길 아래쪽으로 한 3m 정도 아래쪽으로 해갖고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 운전자분이 그 차량에 있었는데 그 현장 가서 확인했을 때는 29분 맥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얼어붙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빙판을 이룬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저단 기어로 천천히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길에서는 이제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바퀴가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미끄러짐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운전자들은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기어를 저단 기어로 낮춰서 산간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차들이 갓길로 빠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자읍 대천동 사거리 부근에서 5톤 가스 운반 차량이 체인 없이 운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뒤집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산간 도로의 경우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고 쉽게 얼어붙기 때문에 월동 장구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영상 매체에 익숙하고 관심도 많은데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영상 제작 교육을 받고 직접 단편 영화를 제작하면서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레디 스타트!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두어 명씩 짝을 지어 걸어가지만
한 학생은 혼자 걷습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룬 단편 영화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대본 작성과 촬영, 연기, 편집까지 모두 중학생들이 도맡아 합니다. 괴롭힘을 하는 애가 결국에는 혼자 남게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후회를 하는 거죠. 그냥 다 같이 아이디어 짜고 했는데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로 하고 싶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서귀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주영상위원회가 찾아가는 영상미디어 교육을 마련한 겁니다. 나눔이라는 주제로 팀을 나눠 다양한 영상을 함께 제작하면서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미래 직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재미도 있고 진로에 이것도 관심도 가지게 되고 재밌어요. 좀 좋아요. 영상 매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들이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교육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남들에게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 매체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매체를 영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만든 단편 영화는 다음 달 영상미디어 페스티벌에서 일반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상인회와 분여회에서 100만 9천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 서중학교 3학년 4반 학생들이 6만 원, 미풍해장국 노형점에서 20만 원, 남주고등학교 1학년 한영준 학생이 19만 2,840원, 서귀포 해양경찰서 최광철 서장과 직원들이 51만 4천 원을 희망나눔 성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시민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사는 사업비 5억 원을 내놓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내 장애인이나 조손가정 2,500여 가구를 선정해 내년 말까지 매달 2만 5천 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해 줍니다. 오늘 열린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선진 관광 문화를 만들기 위한 뉴스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수산물 판매를 늘리기 위한 뉴스와 청소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오늘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서귀포시 동문로 옛 서귀여중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에 150병상 규모로 신축됐습니다. 또 400여 종의 첨단 의료 장비와 언어치료실과 소아작업 치료실, 스포츠 재활실 등을 갖추고 있어서 장애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단계별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한경체육관에서 22살 전모 씨가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포함한 동네 선후배 6명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 면허가 없는 23살 노모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8% 상태에서 트럭을 몰다 전 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4년간 도내 4개 사찰에 문화재 보호 누각 사업비로 19억 8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일부 사찰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과 다른 불상을 두고 있고 보호 누각도 회의실이나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